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2열 시가잭은 어차피 그 트림 안에서 배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뜯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컵홀더가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컵홀더에서 배선이 여기 USB 커넥터로 바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컵홀더를 분해를 하게 됐을 때 이 컵홀더가 분해가 안 돼. 여기 선이랑 선이 이제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컵홀더에서 여기 USB로 가는 그 신호선에다가 커넥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또 뜯어야 돼? 여기 몇 번 뜯는 거야? 여기서 커트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배터리 안 빼서 이게 접지 어디 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것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것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업로드한 영상들도 좀 보시면은 전 영상들이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 많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A는 올라가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첫 번째, 나이랑 직업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금손이신지, 추가로 G2030 시리즈 대시보드 커버 HUD 있는 버전 검색해도 안 보이는데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나이는 92년생이고요. 직업은 일단은 지금은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금손이냐 하면 저 스스로가 금손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릴 적부터 건담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막 뜯고 조립하는 거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커버는 제 유튜브 링크 보면은 링크트리라고 있는데 거기 대시보드 커버를 제가 넣어놨어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분과의 첫 만남이나 썰도 풀어주세요. 여자친구는 이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어플인데 이제 거기서 알게 돼가지고 첫 만남은 제가 이제 6월 달에 후쿠오카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현 시점으로 펌웨어 업데이트하면 코딩이 전에 되던 게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같은 차종입니다. 23년 11월 펌웨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탑앤고 기억이 안 됩니다. 업데이트 이후 코딩하면 스탑앤고는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건지. 스탑앤고는 이제 코딩으로 제어가 안 되는데 대신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활성화 모듈을 팔고 있어요. 제 프로필에 링크트리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돈 받고 출장 코딩 할 계획은 없으신지. 코딩 배움터 회원의 원칙이 돈 받고 코딩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지식을 공유해주고 때에 따라서 나눔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예 모르는 F바디 같은 경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지만 메시지 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피해조 부저를 달고 싶은데 혹시 같이 하실 계획 없으신지. 사제 피해조 부저의 경우에는 그 종현 아빠님이라고 BMW 다이 워크샵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제 그분한테 가시면 이제 장착을 해주십니다. 순정 피해조 부저의 경우에는 범퍼를 내려야 돼가지고 제가 막 단차를 잡거나 그런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또 제 원칙이 남의 차는 뜯지 않는 게 원칙이라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뜯는 것은. 랩핑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랩핑은 옛날에 무광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튜닝, 하기 싫은 튜닝 한 개씩만 뽑아주세요. 해보고 싶은 거는 ECU 칩 모듈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JB4 아니면 벤추라 같은 거. 3 시리즈 LCI 컨버전도 해보고 싶고 본넷 후드 카본이랑 트렁크 카본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만 갖고 있어요. 하기 싫은 튜닝, 엔진 맵핑이라든지 미션 맵핑 같은 경우는 제가 꺼려하는 성격이고요. BMW 진단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스타. 거기서 이제 엔진 이슈 맵핑을 한 차들은 그 리스트가 뜹니다. 문제가 생겨서 센터에 갔을 때도 거부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촬영해온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힘들고 오래 걸렸던 게 아마 바워스 윌킨스 오디오가 아닐까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이제 DIY 짬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은 쓰는데 작업이 좀 너무 빡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동 트렁크 할 때 그때는 뭐 지식도 거의 없었고 정비 지침서를 계속 봐가면서 했었으니까 지금 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그때처럼 이틀 걸리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면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시청자 한해서 일프님이 가능한 작업 안에서 구독자가 원하는 작업도 해주실 수 있는지 컨텐츠로. 제가 남의 차는 뜯지가 않습니다. 괜히 뜯었다가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도어 트림 몇 번 뜯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갈바닉 때 한 번, 전동 트렁크 때 스위치 한 번, 회오리 할 때 한 번, 다음 회오리 다시 시도할 때 한 번, 바오스 윌킨스 할 때 한 번, 그리고 최근에 도어 앰비언트 한다고 한 번, 6번은 뜯은 것 같네요. 도어 트림만. 근데 도어 트림보다 센터 콘솔 트림 거기를 제일 많이 뜯는 것 같아요 요즘. 영상 노래 선정하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플레이리스트 공유 가능하신지. 잘 맞는 것 같아서요. 영상에 들어가는 노래는 이제 아트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1년 구독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노래들을 막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선정하는 법은 그냥 아마 취향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음악성에 대한 부분이.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딱히 가지고 있진 않고 그때그때 아트리스트 보면서 이 음악이 좋구나 하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타입이라 어떤 영상에서 어떤 음악 알려주세요 하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영상들에 달린 질문글들인데 좀 종종 코멘트가 달려가지고 비머 유틸로 IBS 초기화가 가능할까요? 비머 유틸리티로는 그 배터리 IBS 센서는 초기화가 안 돼요. 하려면은 비머 링크 아니면은 이스타로 해야 됩니다. 배터리 교체 등록 이라고 해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면 보증기간이 살아있는 차들이 이걸로 인해 고장나면 보증 수리가 안 된다는데 괜찮으신가요? 코딩 때문에 보증이 이제 사라질 수는 있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코딩보다는 튜닝 관련해서 거의 빠꾸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코딩은 어차피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튜닝 관련해서 좀 빡센 것 같습니다. 업뱅 사운드 안 돼서 유광 토글 기어 사용 안 하시면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구매하고 싶어요. 업뱅 사운드가 안 돼서 다시 제 차에 있던 유광 기어봉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LCI로 컨버전을 하게 됐을 때는 유광 토글 기어를 써야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판매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도 좀 심하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사용을 안 하면은 판매를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봉으로 바꾸려고 이베이에서 주문했는데 배터리 단자 안 떼고 키오프 작업해도 쇼트 나진 않나요? 이분이 아마 그 토글에서 기어봉으로 바꾸시는 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커넥터를 뺐다 꼈다 하는 경우에는 쇼트가 날 일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의 경우에는 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15분 정도 지나면은 차량의 전원이 빠지게 되면서 슬립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하시면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오게 됐네요. 덕분에 결제도 하고 기본적인 세팅도 해봤는데 VO 코드를 누르면 초기화가 되는 게 맞나요? 비머 유틸리티에서 VO 코드를 누르면은 그 카프드에 대해서 초기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MGU 같은 경우에는 VO 코드를 눌렀을 때 차량 색상이 브라운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올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시스에서 진단 모드 놓고 전체 모듈 코드 누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DME 롤백은 막힌 건가요? 아니면 시끄러워서 안 하신 건가요? DME 롤백이 막힌 거는 아닌데 이거는 막힐 수가 없는 구조예요. DME의 펌웨어를 마음대로 수정을 못하게 CQ 값이라든지 그런 보안 암호를 걸지 않는 이상은 DME 롤백이 어쨌든 펌웨어를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BMW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원리가 기존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 요소를 아예 새 데이터로 교체를 시켜버리는 방식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롤백이라 가지고 시끄러워서 안 한 게 아니고 그거를 하면 이제 좀 배기가스 관련 문제도 있어요. 아마 배기가스 관련해가지고 그 펌웨어로 제어를 하는 것 같은데 배기가스 말고도 시끄러워서 안 한 것보다는 320i에 롤백을 해봤자 팝콘도 안 나올 뿐더러 저는 그냥 안 했습니다. G30 LCI입니다. S15A, S18A 둘 다 사용해야 되나요? 코딩 나눔터에서 치트키를 받았는데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 코딩 영상에서 아마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G30의 경우는 뭐 프리 LCI든 LCI든 S15A고요. 그냥 G30의 경우는 치트키는 S15A를 쓰셔야 되지만은 LCI의 경우는 S18A 치트키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G30은 BDC2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G30 LCI부터 BDC3가 들어가고요. BDC2는 이전 모델이고 BDC3가 G20이랑 같은 모듈들이 들어갑니다. S18A 치트를 쓰시면 됩니다. LCI는 지금 320i LCI를 타고 있는데 또 LCI가 나오면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순정 그릴을 사서 바꾸면 문제가 될까요? 제 아이코닉 글로우의 경우에는 애초에 한국으로 그 차량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 부품 자체가 초창기엔 BMW 코리아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인증 문제로 판매를 중단시켰더라고요. 제가 불법이 된 이유는 한국에서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불법이 된 거고 요즘 5시리즈, 7시리즈 보면 아이코닉 글로우가 순정으로 이제 들어오고 인증을 받은 것 같으니까 만약에 지금 LCI랑 다음 LCI랑 뭐 부품이 호환이 되면은 장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자가 인증을 받은 부품이다 라고 그 신고를 처리하는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따로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가지고 자가 인증을 받은 등화류는 장착을 해도 합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비머 유틸리티도 똑같이 스탑앤고 코딩 안 되나요? 비머 유틸리티랑 비머 코드랑 이시스랑 딱히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GUI만 차이가 있는 거지 차량에 있는 카프들을 수정하는 방식은 뭐 똑같거든요. 코딩 툴에 상관이 없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차 자체에서. LCI 이전 320i는 업뱅 다 나는 거예요 소리. LCI 이전 320i들은 업뱅이 다 납니다. 일단 제 차는 다 나고요. 다른 댓글들도 보니까 LCI 이전 320i 타시는 분들은 다 업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톡을 달린 3시리즈 차량은 업뱅이 없게끔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 외국 3시리즈 보면 조수석에 문 열림 잠금 장치가 있는 모델이 있는데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 조수석 도어락 버튼을 장착을 했는데 코딩 좌표를 못 찾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뭐 찾아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바꿔봐라 라고 제가 알려줬더니 이제 그거를 바꾸고 나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BDC에서 도어 쪽으로 배선이 하나 가야 되는데 그 짓은 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굳이 조수석에서 문을 열 필요가 없이 제가 버튼을 누르거나 파킹을 누르면 이제 잠금이 해제가 되니까 뭐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 You know it. No one's gonna stop my dancing feet. I'm on it.